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개 속입니다만 오늘부터 이번 선거의 판도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도내 주요 정당들의 총선 전략을 김기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도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했다 복귀한 동해 삼척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8석 가운데 7석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강원도는 보수 텃밭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도내 정치 지형은 급변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어느 쪽의 우위도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과 최문순 도정, 국회의원 원팀의 힘이 필요하다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 들어 도내 현안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돌아선 민심의 골이 깊다는 점입니다.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많지만 거물급 인사 영입이 지지부진한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역 6석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강릉 권성동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전통적 강세 지역인 동해안 라인을 사수하고 영서 지역까지 기세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원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데다 후보군도 풍부하다면서 조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후보가 정해지면 그동안 준비된 당의 역량과 후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고 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거대 양당 구조의 재편 움직임은 변수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발판으로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정책으로 승부해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을 참신한 공약들을 많이 내세워서 도민들의 표심을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보수권 정당의 재편이 보수 성향의 강원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자가 오늘 공명선거를 결의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호 1번 양희고 후보는 강원도와 예산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 체육회 예산을 10%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조명수 후보는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엘리트 체육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호 3번 신준택 후보는 강원체육발전연구소를 설립해 강원도 체육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장은 오는 14일 대의원 317명의 전자투표로 선출됩니다. 동해안에 건립을 추진 중인 연안방제연구센터가 올해 국비 확보로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16억 원이 올해 국비로 지원됩니다. 사업 부지는 강릉 5개 경제자유구역과 강릉 과학산업단지 중 해수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결정됩니다. 연안방제연구센터는 해안 침식의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동해안 연안 침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지역 현안과 관련한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강원교육계입니다. 민병희 교육감 체제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슬로건으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새해 강원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겠다는 목표로 기존 학생지원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담당 인력도 재배치합니다. 모든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커가도록 돕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을 정책 숙려제의 의제로 선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른바 책임 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영수 과목의 보조 교재를 보급하고 다음 달엔 교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책임 교육 연수를 실시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력 문제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을 위한 정시와 수시 모두를 잡는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대입 지원관을 확대하고 자기주도 학습실도 확대 운영합니다.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와 농사노촌 통학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꿈을 품고 키우는 교육 정책이 자리매김되고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그렇지만 그 정부 정시 확대로 인해서 그 강남급 사교육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 저희 학생들이 불리할 것 같아서 수월성 교육에도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민교육감 체제 이후 지표상의 성적만 놓고 보면 강원 교육이 부진했던 건 사실이어서 정시 확대라는 정부 기조 속에 학부모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모시고 2020년 올한해 강원 교육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강원 교육을 이끌어 오신 지 어느덧 10년째가 됐습니다. 네. 무상급식부터 무상교복 그리고 무상교육까지 이어지는 이 교육복지를 완성을 하셨는데요. 새해는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신지요? 모두를 위한 교육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보천리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어떤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전국 시도 또 시도교육청 전체 중에서 저희 교육청이 청렴도 1등급을 유일하게 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또 재정 자립도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애정 어린 비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책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한글 책임 교육, 영어 수학 책임 교육을 더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고요. 미래형 수업 혁신을 통해서 교실을 내실 있게 바꾸는 일,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를 강화하는 일, 또 학교 지원센터, 학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역시 학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임기 내내 좀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강원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감이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그 교육의 결과를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느냐라는 데에서는 사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시험 성적 1점으로 줄 세우는 과거형 학력으로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비판적 사고력 또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미래 학력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밀착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평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진학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강원 진학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 학습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일률적인 강제 야자나 보충 수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삼선 교육감님의 임기가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다소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임기 내 이 부분은 내가 꼭 완성을 하고 싶다,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현안과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 태어나든 어느 누구에게서 태어나든 그 아이는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자기가 소망한 대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교육을 이루는데 매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10년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약속했던 게 돈 안 드는 교육 그리고 고교 평준화였습니다. 예. 그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그 교육이 어떤 모순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소망하신 일 잘 이루시기 바라고 복 많이 만드시고 또 만드신 복을 나누시고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해지는 그러한 나날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시군별로도 새해 현안을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첫 순서는 춘천입니다. 춘천시는 시민행복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올해는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외형을 바꾸고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민과 인문, 생태자원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시민 주권 강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도화합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과 공론장 등 참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됐을 때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희 시정부의 관건이고 올해 반드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구현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라졌던 도심 녹지축을 복원하고 바람길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 1억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차를 위한 도로는 줄이고 사람을 위한 걷는 길은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또는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왔다 할 때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죠. 우리에게 있는 산과 우리에게 있는 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일자리도 있고 또 우리가 미래 세대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특별시의 토양이 될 문화예술 사업도 본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1인 1예술 교육이 시작되고 권역별 창작 공작소와 캠프페이지 내 창작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구체화됩니다. 특히 춘천의 미래를 짊어질 신산업인 방사강 가속기 연구소 유치와 대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이후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앞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온뉴스 최돈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동해시 돛제비골 특화 관광지 조성 사업이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허가 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뒤늦게 바다의 교량 위치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골짜기 사이로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80억 원을 들여 30m 높이에 폭 3m, 길이 180m 규모로 조성됩니다. 묵호등대에서 바다 쪽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다리로 하늘을 걷는 느낌을 받도록 주요 지점마다 투명 유리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7월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지으려는 해상 보도교량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길이 85m, 폭 3m로 조성되는 해상 보도교량이 무역항, 항만 경계 안에 있다며 동해해수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해시는 사업 부지가 경계였던 건 사업 초부터 동해시와 해수청 모두 알고 있었고 수심이 0.5m에서 4m로 낮은 데다 암초가 많아 애초부터 선박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친 동해시는 사업 위치를 바다에서 암초 위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해 해수청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박 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안책도 마련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서 이 시설이 묵호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서 동해시 계획처럼 국가항만구역 내에 친수시설이 조성된 건 부산 송도지구와 포항 영일대, 속초 청초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이미경 공동위원장과 최문순 지사 등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포럼 개최 관련 주요 사항과 대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나가기 위한 2020 평창 평화포럼은 다음 달 8일부터 나흘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일원에서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특수교사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대체 인력이 없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춘천과 원주, 강릉 세 곳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보결 전담 강사를 2명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결 전담 교사는 철원, 평창, 횡성 지역까지 지원합니다. 또 춘천 동원학교와 강릉 오성학교, 원주 동원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2020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경자년 새해 도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리건설 양홍기 대표를 비롯한 6명의 건설사 대표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회원사 자녀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1,950만 원 상당의 장학금도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상관님 1,000만 원, 엄진의 포장마차 김미자 대표 300만 원, 양양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200만 원, 고성중앙교회 200만 원, 명륜 이동 현대 2차 아파트 주민 1동 108만 6천 원, 용림한의원 10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 정선군 연합회 100만 원, 주식회사 우남 엔지니어링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도내 곳곳에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갤럽이 도민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최문순 도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잘하고 있다 56%, 잘 못하고 있다 25%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사과와 포도 등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배 면적 확대와 품질 향상 등에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양구군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양구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합니다. 화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지역 초중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술 특강 등이 마련된 생활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가 각종 순환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생존 수영교실 수강생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실적 5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1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